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이 벌써 4일째예요.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도 3일은 무사히 넘기고 이제 4일째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이제 좀 몸에 배어야 하는데 아직 추워서 그런지 이불 밖을 나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네요. 지난 시간에 김진애 박사님의 왜 공부하는가 라는 책 읽어봤는데요. 오늘은 이 책, 한 번은 독해져라 라는 책을 들고 왔어요. 이 책에서 우리가 매일 같이 하고 있는 아침 10분 독서를 조금 더 힘나게 잘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흔들리는 당신을 위한 김진애 박사의 인생 10강. 한 번은 독해져라. 김진애 지음. 다산북스. 독하게 홀로 시간, 홀로 공간을 만든다. 나와 대결하는 새벽 시간. 나의 홀로 있기는 새벽 시간에 이루어진다. 새벽마다 나는 나와 마주선다. 내 안에 나와 만나는 시간이다. 온갖 고민들과 씨름하는 시간이고 나를 어지럽히는 온갖 괴로움들을 돌아보는 시간이다. 물론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다. 아마 새벽 시간을 온전하게 갖지 못했더라면 나는 진즉 미쳐버렸거나 또는 도망쳐버렸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할 정도다. 새벽형으로의 전환은 내 인생에 일어났던 중요한 혁명 중 하나다. 20대까지는 나 역시 올빼미였다. 한밤에 열정에 불타올라서 한두 시에 자는 것은 보통이고 서너 시까지 깨어있기도 했다. 늦은 아침에 일어나 브런치를 먹는 날도 허다했다. 9시에서 6시 직장이 마뜩 차났던 것은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한밤에 그 농밀한 분위기를 즐기지 못해서였다. 그때는 주말을 손꼽아 기다려서 토요일 밤의 열기를 실감하던 시간이었다. 새벽에 일하기 시작한 것은 유학 시절에 둘째 아이를 낳고 난 후다. 30대 초반이었다. 아이가 하나일 적만 해도 옆지기와 시간을 나누면서 그런대로 올빼미 맛을 즐길 수 있었지만 둘이 되니 도저히 불가능해졌다. 게다가 아기는 온통 나의 관심을 필요로 하고 수시로 돌봐줘야 한다. 그래서 한동안 고민을 했다. 어떻게 나의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다가 우연하게 아기의 시간 리듬과 맞추면 된다는 것을 알아챘다. 아기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낮에도 꼭 낮잠을 잔다. 나도 아기를 따라 그렇게 했다. 밤잠 잘 자고 흐뭇하게 혼자서도 잘 노는 아기 옆에서 새벽에 일하는 것은 아주 괜찮은 전략이었다. 그러다가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붙어버렸다. 이를테면 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착한 어린이가 된 셈이다. 새벽 예찬은 끝도 없이 할 수 있다. 세상 사위는 고요하다. 아직 잠들어 있는 세상에서 깨어 있다는 것은 은밀한 기쁨을 준다. 나를 찾는 사람도 없다. 성가신 전화도 없다. 새벽 시간을 활용하면 하루가 정말 넉넉하다. 저녁이나 밤 시간은 아무래도 소비적이 되기 십상이다. 놀자는 사람도 많고 놀 곳 갈 곳도 많고 불 밝히고 유혹하는 데도 많다. 저녁 식사를 여유 있게 하고 나면 다시 일할 마음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다. 더 놀고 싶어지는 것이 밤 시간의 심리인 반면 새벽 시간은 일하고 싶은 심리가 작용한다. 외롭다는 자체가 이점이다. 깨어있는 사람도 없고 문을 연 데도 많지 않다. 그러니 새벽 시간은 외부 유혹이 없는 시간이자 자기에게 온통 빠질 수 있는 자기 유혹의 시간이라 할 만하다. 나는 새벽 4, 5시면 일어난다. 집과 사무실이 한 건물에 있는지라 눈뜨고 책상 앞에 앉는데 5분이면 된다. 이때부터 아무리 짧아도 2-3시간을 혼자서 신나게 보낼 수 있다.
어떤 때는 정신없이 글을 쓰고, 어떤 때는 정신없이 그림을 그려대고, 어떤 때는 음악을 들으며 웹서핑을 즐기고, 어떤 때는 백지 계획을 세워보면서 생각을 정리한다. 물론 어떤 때는 그저 멍하니 보낸다. 이렇게 하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낮에 바쁜 일정 때문이다. 낮 시간에는 회의, 사교, 협의, 현장 방문, 강연, 방송 등 사람과 전화와 교통에 할애할 수밖에 없다. 새벽에 일감들을 정리하여 나누고 나면 압박감이 확 줄어든다. 가장 소중한 것은 역시 새벽의 글쓰기다. 어떻게 1년에 한 권씩 꾸준히 책을 쓸 수 있느냐고 사람들이 나에게 묻는데 매일 새벽 2~3시간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보낼 수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물론 누구나 새벽형이 될 수는 없다. 사람마다 올빼미 체질, 종달새 체질이 있다. 종달새 체질이라면 아무리 잠깐이라도 낮잠 자기가 필수인데 낮잠 잘 시간과 공간을 도저히 낼 수 없는 사람이라면 새벽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직장 생활의 리듬에 따라서도 다르다. 저녁 사교가 많은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기 영 힘들 것이다. 야근이 많은 직종도 쉽지 않다.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일에서는 야근으로 시간을 맞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정상 도저히 종달새가 될 수 없다면 다른 시간을 짜내는 것도 필요하다. 자신과 은밀하고도 치열하게 만나는 시간, 자신과 대결할 시간이 필요하다. 밤 12시 전후의 시간이든, 출근 전 시간이든, 출근 직후든, 퇴근 직후든 간에 말이다. 누구에게나 적어도 하루에 2시간은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2시간이라면 자신에게 몰입해 들어가는 15분, 자신으로부터 빠져나오는 15분을 빼고 약 90분을 집중하여 일할 수 있으니 참 괜찮은 시간이다. 하루에 2시간이라면 1년에 700에서 800시간은 되니 일주일에 40시간 업무 평균으로 따지자면 적어도 넉 달은 자신을 위해 일하는 셈이다. 쌓이는 힘은 놀라운 것이다. 독하게 홀로 시간을 가져보라. 스스로 자신을 유폐시킴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존재감을 찾고 일상의 굴레에서 빚어지는 소모감으로부터 벗어나 보라. 인생에서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의 균형을 찾을 수 있음을 이윽고 깨닫게 된다. 독하게 홀로 시간, 홀로 공간을 만든다라는 장에서요. 나와 대결하는 새벽 시간, 이 짧은 글 읽어보았고요. 뒤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이어져요. 홀로 있기를 방해하는 것들과의 전투,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전화, 스마트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그런 원칙들을 세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또 제가 이렇게 체크도 해놨는데 집을 멀리하는 지혜라고 집이란 참 애물단지다 라면서 어떻게 24시간 집안일에서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팁을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홀로 있는 공간 사치와 시간 사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라면 시간 사치를 택하겠지만 공간 사치와 시간 사치는 서로 일종의 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설명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자투리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까 한 번은 독해져 보라라는 얘기들을 뒤로 쭉 해주세요. 책 내용이 좋아서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좀 많이 포스트잇도 붙이고 밑줄도 치면서 읽었는데요. 편집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예쁜 색지와 또 일러스트들이 들어있어서 두고두고 읽고 싶은 그런 책이에요. 아침 10분에 도움이 될 만한 굉장히 좋은 글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조금씩 더 소개를 해볼게요.
오늘도 하루 10분 책 읽기로 아침을 뿌듯하게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기분 좋게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만나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요.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